다음 순서로 우리 제11회 대의원 총회 상기 부장이신 이도관 이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우리 이도관 현 의장님 인사 말씀 듣기 전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번 13대 임원으로 당선되신 분들도 여러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3대를 책임질 분들이고 하니까요. 부회장 3명 그리고 이사 15분 중에 부의장 당선되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고 15분 이사 중에 6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인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13대 이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되신 분들 잠깐 앞으로만 나와주시죠. 네. 김전 이사님, 예. 자, 저쪽부터요. 깎아머리 쪽부터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대왕 이사 당선자이십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13대 대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도사랑의 대왕 여러분한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현재도 이사이시고 13대도 이사에 당선되셨습니다. 제주도의 강승지 이사님 소개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12대에 이어서 13대에도 이사로 당선되신 경기 남부는 내가 책임진다. 이상교 이사님 소개합니다. 또 그 옆에 계신 분 경기 북부 마찬가지로 내가 책임지겠다. 재선에 성공하신 김윤식 이사님 소개합니다. 그 옆에 6분 중에 홍일점이신데요. 이번 이사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된 재선 이사님 김전 이사님 소개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정도를 걷는 이사로 알려져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출신 재선에 성공하신 한왕열 이사님 소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 계신 대원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사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저를 지지해주시거나 지지하지 않았던 대원님들에게도 결코 부끄럽지 않게 생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대의원 제12대 대의원 총회 상임위원장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이도건 대의원 총회 현 위원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마이크 좀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 서초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초구 대의원이면 저희 12대 3기 의정을 저희가 내일 15일이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13대 대의원으로 당선되신 저희 36분의 재선 대의원님과 그리고 101분의 초선 대의원님 모두에게 저희가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12대에 비정상적인 회무에 있다가 이제 이종혁 협회장님이 당선된 이후 회무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협회가 변할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게 되고 있고요. 우리 이종혁 우리 협회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 새로 이분도 당선되시고 또 우리 대의원으로 많이 든 새로운 의지를 불태우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3년 동안 대의원으로서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7가지 정도 제가 쭉 한 몇 시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대의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 지난 12대 대의원 생활을 기억해 보면 처음에 시작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니 많은 서로 분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소중한 우리 선배 대의원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재선하신 선배님과 후배가 교류하게 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 협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7가지 앞으로 대의원 활동을 조금 더 보람되게 할 수 있는 7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셔서 3년 동안 보람된 대의원 생활이 되길 제가 기대해 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의원의 역할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는 김경식 부회장님과 그다음 우리 2기 의장을 맡으셨던 임강목 전 의장님께서 다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내내 듣기만 하고 생각이 없이 지나가면 뭔가 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서로 교환하시면서 과연 내가 3년을 투자한 대의원 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권과 규정을 반드시 정독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오늘 만든 워크숍 책자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3년 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조차도 이 책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과 저희가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한 12가지 규정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숙지하는 과정에서 오늘 배포된 총회 책자를 이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넓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선 대의원님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저희 12대는 그럴까요? 지난 12대는 재선과 초선이 대립관계가 형성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부재했었고 소통이 부재하다 보니까 분란이 많이 생겼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 13대 집행부 이종혁 협회장님과 집행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권과 규정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은 선배 대의원들 경험을 통해서 충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아, 11만 회원이 저희 협회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한방 활성화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저희 12대에서도 가장 첫 번째 회원의 주문이 한방 활성화였습니다. 좀 전에 협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직방이 미국의 부동산 플랫폼 네드핀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중개 업권을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시대고 메타버스 시대고 또 이런 상황에서 톱테크 문화가 어찌 보면 정착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한방 거래 정보망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방 거래 정보망의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네이버 CP사로 등록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지역 사설 정보망을 한방으로 전부 모아서 저희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때 저희 중개업권도 존재하게 되고 중개업권이 존재해야 저희 협회도 마지막까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의원님들께서 협회 회무의 전국적인 지지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는 정관 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관 개정은 아마 올해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대에도 정관 개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선거 개정에 거의 올인하다 보니까 결국 의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의원 총회까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 개정은 어느 정도 민주적인 절차도 되게 중요하지만 각 우리 조직의 역할에 대한 존중과 충분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관 개정 시에 제가 다섯 번째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의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의원은 회원을 대의하는 분으로서 대의원의 위상이 회원의 위상과 저는 동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의 지금 현재 소집 권한이라든지 현재 소집 권한은 협회장께 있습니다만은 대의원 총회 소집 권한이라든지 대의원 분과위원회 구성 또 각종 위원회의 대의원 몫에 대한 배정 부분 그리고 대의원 연임제 또 대의원에게 주는 부대까지 있었던 품위 유지비 그럼 대의원 선출직에 대한 선출직 대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 이런 부분은 대의원 자체적인 윤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자율적인 정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관 개정 시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싶다는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의원 3년 여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요. 네, 여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의원은 절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똑똑하다고 해보면 실제로 보면 이룰 수 있는 건 전혀 없고요. 대의원 의결 규정 자체가 가반수 득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생각을 좀 낮추고 공동 생각을 모아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3년의 대의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일반 회원으로 돌아갑니다. 대의원 3년 동안 서로 이렇게 시시비비에 너무 올인한다든지 너무 옳고 그런 비판을 넘어서 비난에 올인하다 보면 3년의 시간이 너무 아까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대의원 3년 동안 당연히 우리 회원을 대변해서 우리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원 입장에서 저희가 대의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137분의 소중한 인맥을 저희가 형성하는 또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들의 그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3년 동안 봉사한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나중에 그 대의원을 그만두어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본인이 그 정도 준비가 되신 분이라면 이번 3년 기간이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저를 다 보고 계시는데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대의원 3년 동안 제가 경험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13대 대의원들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요. 예, 그래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13대 대의원 화이팅! 화이팅!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3대 대의원 화이팅! 박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제11대 때 대의원 의장도 지내시고 또 제13대 대의원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재 부회장님이신 강경식 의원님께서 대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대의원과 이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로 우승하세요. 대선관에. 정관이 몇 점까지 있어요? 재규정은 몇 개? 재선이 많지, 어제 대의원 임시총회 끝까지 가세요. 147차 임시총회에서 이사, 부회장, 임원이 총무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제13대 협회 문이 활짝 열리를 하고 있습니다. 25%의 관문을 뚫으신 36분의 재선 대의원님과 처음 협회에 입성하신 초선 대의원님, 101분의 초선 대의원님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홍천은 제 지역구 나와버리니까 마음 편히 쉬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0대, 11대 대의원을 지내고 현재 제12대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협회 1타 강사 김경식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13대 대의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주신 우리 이정혁 회장님이나 예산의 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임원님, 항상 먼저 오셔서 회의 세팅에 연연이 없으신 사무처 직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10대는 재선 비율이 한 30% 정도 됐었어요. 74분이 초선이고 35분이 재선. 근데 13대 들어와서부터는 101분이 초선이고 36분만이 재선으로 입성을 했었습니다. 여기 경기 남부 대의원님도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경기 남부 23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의원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의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저희 또 선거관리위원회 몇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지금 어제 끝난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은 19표, 그리고 이사는 18표가 커트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19표. 19표.
그럼 경기남부 대의원님들만 잘 잡고 있으면 부회장으로 바로 직행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협회에 몸담은 지난 9년간 경험과 협회 실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년 전 대의원에 선출된 후에 고작 알아봤자 지구나 지회 인맥밖에 없었던 제가 2013년 천안의 상록 리조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러 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상당히 좀 당황하고 뻘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오늘 처음 참석하신 초선 대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때처럼 당황하고 저처럼 뻘쭘하지는 않으셨겠죠? 만약 그러시다면 이후에 진행되는 가무와 유흥 시간을 즐겁게 하시고 빨리 우리 문화에 적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새롭게 알아가는 대의원과 임원 사무처 직원분들이 여러분 임기 내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3년 9년 전 협회는 112 사태의 후유증과 혼란을 수습하고 대공과 정부협이 극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단일 대우로 나가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제10대를 주관한 키워드는 청년과 정통, K랜이었습니다. 강만한 협회 예산 집행을 투명하고 슬림하게 운영하는 전제로 기존의 협회장의 기밀비, 정보비, 대의원과 임원의 판공비들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부분의 예산을 세워지지 않았고 현재 이르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원 분과위원회는 10대 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예산이 1억씩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중개보수 반토막으로 업선할 때 출범한 제11대 협회의 대관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삭감되었던 협회장의 기관 판공비를 당시 대의원총회 의장이었던 제가 일부 복원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한방 활성화와 지구 회관 매입에도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저는 10대 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대의원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11대 대의원총회 의장에 당선되었고 대의원 분과위원회가 수차에 걸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방으로 협회 역사상 유례없는 금액이 투입되었으며 지구 회관 매입, 각 지역 조사단과 중앙의 실사단을 필두로 울산 지부, 광주 지부, 제주도 지구 회관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12대 때는 대의원 워크숍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선출직 회직자들의 불신임과 징계로 일관하여 시작부터 남획상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의원총회, 이사회, 지부 지회 등의 각종 회의는 취소되거나 일부 서면 동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중개보수와 상대평가, 협회 의무가 입증된 현안이 맞춰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낙후된 중앙의 지부회관 대보수와 공제회계의 전산화, 비대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가 지내온 9년간의 경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의원과 임원의 역할 분담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보시면 대의원 총회에 관한 부분은 제 이후에 강의하시는 임광록 대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사회 부분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감사 2인,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이사는 15명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 900명당, 광역시 800명당, 자치시 700명당 해갖고 협회 정관에는 150인 이내로 대의원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나오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의원은 100명 내외로, 애교 체계요. 임원은 10명 내외로 조정하고 숫자를 줄여가면서 내실을 기하는 게 바람직할 것 합니다. 저는 유일하게 임기상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다 경험했습니다.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장 선거관리위원회, 임원 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상의 다양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었고, 아까 이종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장 취임 후 초기 1년 안에 우리가 정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전혀 못합니다. 회장님께서 대의원 여러분께 정관 규정을 맡기신 만큼 여러분의 책무가 상당히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대의원 임기는 3년이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05차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 대의원 총회가 105차, 어제 임원 선관위가 147차, 마이너스 42 나누기 9하면 대의원 총회는 1년에 4.6회가 열립니다. 보통 4회나 5회에 걸쳐서 열립니다. 그러면 옛날엔 대의원 수가 100명밖에 안 됐을 때는 7개 분과를 나눠서 한 개 분과가 16, 17명이 된다고 하면 임기 전에 내가 대의원 분과위원장이나 대의원 분과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37, 21, 의장단 3명.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면 지금은 137명인데 8개 분과로 된다고 해봤자 38, 24 플러스 3, 27입니다. 곱하기 3 하면은 81명밖에 안 나와요. 137명 중에 50명은 분과위원장단에 아예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대의원 총회 4번밖에 안 열려요. 그 2, 3일 앞서서 분과위원회가 열려요. 거기에도 못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1년에 8번밖에 못 갑니다. 2년 해봤자 16번이에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협회를 조금 알만하면 그냥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자의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임하는 것도 3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재선하고 좀 알만하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대의원 총회에서 제적 과반수 이상의 의안을 적시하여 요구한 사항이 이사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사회는 즉시 열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토론하고 논의해서 대의원 총회로 넘기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대의원 총회 하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회의 시작하기 10일에서 15일 전에 관계 서류가 택배로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다 보면 그날 회의에 토의한 안건이 부의사항이 전부 나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10일이 지나든 15일이 지나든 총회에는 다른 안건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기타 토의 시간에 그걸 발제해서 그게 대의원 제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서 이사회로 보내주는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시고, 옛날에 대의원들은 거수기다 뭐다 이런 식으로 자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10분을 수정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고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대의원 총회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정관 변경안이라는 사무처 원안이 와서 이사회에서 한번 스크린을 한 다음에 대의원 분과위원장단 회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역시 일정 시간을 두고 국토부 승인이 나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대의원 총회에서 관계되는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또 대의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이사회에서 하는 부분은 오늘 책자가 잘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정리가 잘 돼 있으니만큼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의 이제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의결사항은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뭐 과반수 찬성 이런 거니까 우리 또 일타 강사들이 이게 숫자나 약하니까 논의하지 않고 진도를 그냥 나가면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사강사. 하루만 하는 거야? 이것도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오면 하루만. 오늘 들으면 내일 네, 잊어먹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당면과제로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사회는 편성권이 있고 대의원 총회는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설립을 하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편법을 써서 1,000만 원 이상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니까 990만 원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그 990만 원이면 누가 뭐 댓글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편성권하고 승인권은 어떠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냐 하면,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님들이 어떠한 안이 먼저 나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현재는 어땠어요? 사무처 원안이 먼저 나와서 한번 이사회에서 필터링하고 그거를 바로 대의원 분과위원장으로 넘깁니다. 그럼 거기서 수정안을 해가지고 대의원총회에 넘겨서 대의원총회에서 다 봤는데 이 수정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또 재수정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재수정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단계적으로 해서 되니까 총회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의견이 이사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이러한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 할 정도의 기량을 닦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 및 재규정 관련은 앞으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을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간의 소통을 위해서 2022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임원 분과위원회는 3개 분과밖에 없어요. 그럼 대의원 분과는 7개에다 플러스 하나가 돼서 회원과가 늘어나서 8개 분과인데 임원분들은 15분이에요. 그럼 나눠서 2명씩 들어간다 치더라도 부회장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정훈 회장님이 이거 전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반응도 좋았고, 대의원과 임원 간의 괴리를 좁히고 서로 밀착해서 바로 즉석에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점이 많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의원님들이 뭘 하려고 해도 대의원 쪽에서만 얘기하고 본과위원장단에서만 얘기를 하니 바로 즉석에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답을 해드리고 앞으로 상당히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면 협회 소통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고 시도하기를 꺼릴 그러는 상황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게 개정이 돼서 저한테 들어오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5월 27일로 제 임기가 마무리되고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 선거 제도는 전자투표로 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부수적인 모든 기반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요것만 오고 안 온다는 보장 없어요. 대의원총회를 양쪽으로 이원화해서 열다가 화상으로 열다가 사고 난 적이 있었죠. 이제는 회의 방식도 비대면 화상회의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제주지구, 강원도는 강원지구, 대구는 대구지구에서 화상회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상회의 하면 여기 앉을 거 아니냐, 수당 앉을 거 아니냐, 천만에 맞습니다. 이 여기 수당 규정은 복합적인 부분이에요. 제 규정이니까 이사회에서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결산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KTX 나오기 전에 수십 년 전에 제정된 여비수당을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비대면 화상회의를 하면 새로 신설되는 여비수당에 맞춰서 수당 인상해서 주고 여비 인상해서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 협회로 안 모아도 우선 지부장 회의부터 대의원총회는 절대 안 돼요. 인원이 많으니까. 차근차근히 지부장서부터 임원서부터 각종 회의를 그런 식으로 화상으로 규제하고 여비수당 부분을 인상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 향후에 그 여비 나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 의무가 있게 등 국민여사법 개정과 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10년 전에 부대 대의원 대 대의원 특활비나 품위 유지비로 대의원분들한테 50만 원씩 지급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초선 대의원님들 당장 내일부터 수백 명을 아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경조사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다 있어요. 그거 협회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해줘요. 제가 중개대상을 표시광고권으로 해서 그 당시에 춘천에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원회에 있을 때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 법을 개정한 장본인이에요. 그럼 각각의 국회의원들을 핸들링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비용은 누가 내느냐? 협회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무조건 50만 원, 100만 원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대의원이 내가 지역을 대표해서 된 거인 만큼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직접 접촉하고 모든 활동을 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실비는 협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여태까지. 또 기관 방공기 전에는 부대 때 8대 9대 때 기밀비 600만 원, 기관 판공비 1000만 원씩 줬어요. 협회장한테.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기관 판공비 5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걸로 뭐를 해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협회장, 대의원, 임원, 기밀비, 기관 판공비, 업무 추진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가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서 그 말씀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걸 얘기하면 내가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10년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잘 결정을 해주시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협회의 재정 건전성 및 공제와 보증보험의 경쟁력 강화에 위해 수십 년간 동결된 정리회비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 6,000원씩 받던 게 제가 들어온 지 10몇 년이 됐는데 6,000원이에요. 그걸로는 지구독립초산지라든지 한방활성화라든지 업무 현안을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에게 공제에게 다 합쳐서 400억이 다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인상시켜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협회에 의무가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새땡땡이라는 협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 올려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애땡땡이라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학원에서는 지금이라도 협회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협회비를 올린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앞으로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에 그동안 협회의 적폐 중 하나인 정파적인 회무를 지향하고 소통을 통한 협회 구성원의 공동체 이익을 위한 회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여러분들은 각각의 한 분이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12대 때, 11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국가위원장 만든다, 뭐 만든다, 무슨 회다, 땡땡 포럼이다 해갖고 전부 자기 쪽으로 했어요. 야, 다음에는 네가 국가위원장 난 나가. 위원장 해. 서로 놀아먹기식이 돼버린 거예요. 어저께 이번 선거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진짜 고쳐져야 될 협회의 적폐입니다. 저는 남들은 윤리위원회 한 번 가면은 난리가 나죠. 저는 민사, 형사, 윤리위원회, 불시까지 다 당한 사람이에요. 일타쌍피가 아니라 일타쌍쌍피를 당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법대에서 저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협회를 농단하고 이러한 부분은 절대 앞으로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의원 6년에 오늘 5월 27일로 3년의 임원의 임기를 마치면서 저는 오늘 누군가 언젠가는 다뤄야 할 문제지만 꺼려했던 다소 무거운 화두를 여러분들한테 던졌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대의원 여러분께 각각의 호불호가 있을지 모르나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자, 2016년 보령의 머드린 호텔에서 제가 발제한 협회 의무가입이 지금 이정영 회장 때에 가시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는 한층 더 힘을 얻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잘 이끌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역시 지금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고요. 다가오는 13대 협회에 저는 기대가 크고 대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회식을 하시고 그동안 겪었던 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정식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의원의 직무와 회의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해주실 분인데요. 저희 12대 2기 총회 의장을 여기 오셨고 저희가 그 교대 자료에 좀 정말 실수를 했는데 틀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이 문자, 공자, 국자인데 저희한테 못 받아왔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윤광목 대의원님 큰 박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의원 12대를 거쳐 12대 재선대회를 쓰고 이제 4월 15일이면 제 임기가 끝나고 제 13대 대의원 여러분께 바톤을 넘기고 이제는 제 자리로 돌아갈 윤광목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번 시간에 강의하는 걸 보니까 우리 이동훈 의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준비한 걸 다 했어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의원 친구가 우리 중복되고 많이 겪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식 부회장님만큼 경험은 없지만 그렇지만 저도 재선대회에 썼으니 조금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고민해보자 합니다. 저는 대의원 직무가 회의라는 내용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해보니까 저도 마스크 벗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해보니까 결국은 정관과 규정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관과 규정 중
우리 대의원들에게 해당한 그 내용만 발췌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시고 사회적인 경험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사진행을 많이 했던 분들은 제가 혹시 미흡하더라도 우리 대의원들이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함께하는 분들도 있으니 널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순서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의원 총회 구상과 의상, 그 다음에 대의원 총회가 하는 일, 대의원 총회 운영, 대의원 분과위원회 구성, 대의원 분과위원회 소집과 운영, 그리고 총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절차, 그리고 7번째가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 대의원총회 구상과 의상. 여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 협회에는 윤리 규정, 정관, 그리고 우리가 윤리 헌장, 정관, 규정, 약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관에 대의원에 관련된 것은 제 4장 12조부터 21조에 있습니다. 그 중에 12조에 보면 협회는 총회 및 대의원 총회를 둔다. 총회의 모든 권한 사항은 대의원 총회가 이를 대행한다. 그 다음에 대의원 총회는 소속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결을 정한다. 이것이 우리 대의원 총회의 시작과 끝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내용은 네 번째, 대의원 총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대의원 총회를 하면서 직무상 어떠한 얘기도 우리 다음에 그 직무상 우리 협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의원들이 소식껏 발언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최고 의결기관이 총회를 대행하는 실질적 의결기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우리 협회가 다 와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막중한 위치가 대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 총회가 하는 일이 이거는 아까 겹쳐서 보통 근거 규정에 의결사항과 의결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김경식 부의장님이 하셨을 때 나왔던 12가지 정관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규정, 이사회에서 웬만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전부 다 정리가 되는데 이사회에서 하지 못하고 이사회 끝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의원 총회를 거쳐야만 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게 12가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의원 총회 운영은 우리가 보통 임시총회와 정기총회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11월에 개최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이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회에 의해서 회장이 수집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관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대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재정 대의원 가만수 이상이 의결사항 적세하고 서명 또는 난의나 요구할 때, 그리고 여기에서 회장 또는 소집권자가 대의원직을 소집할 때는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의안 및 일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총회를 나올 준비를 공부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정기총회는 대개 신년도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정기총회는 의무사항인데 통상적으로 3기 때는 차기 회장을 위하여 좀 미룰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정관 위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숙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총 의결 방법은 통상적으로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성으로 의결한다. 다른 부분도 그거는 정관에 다음
익히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건 이외의 안건이 있는 경우 출석대의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에 회부하며 안건을 회부받은 이사회는 차기 이사를 개최하여 심어야 한다.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대의원들이 안건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구획인 안건, 총회를 하는 소집 통지서에 나온 안건만을 다룰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꼭 필요한 안건은 우리가 안건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안건을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기타 회의 전까지 의장에게 줘서 대의원 가반수의 의견으로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통상적으로 여기서는 이따가 아마 규정 7조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대의원 분과위원회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사무처에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아마도 내용을 보시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분과회의는 회장이 대의원의 신청을 받아 각 분과별 인원을 배정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두되 해당 위원 중 호선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오늘 여러분께서 분과위원회 신청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22명일 때는 7개 분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137명으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또는 그리고 협회에 부속협회에 있어서 회원 분과가 다시 하나가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아까 지금까지 했던 정관 규정, 개정 많은 문제가 있었죠. 작년도에 그 12대에 했었던 정관 개정위원회에서 만들었었던 정관을 아마도 금년도에는 그 내용과 그걸 가지고 별도로 정관 개정을 만들지 않고 교육분과에서 그 내용을 다룰 것으로 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관에 대해서 정관과 규정을 많이 공부하실 필요로 하신 분들은 기획분과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공제분과 여러분 아시죠? 공제 관련해서 외주도 하고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많이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데, 공제는 사실은 우리 협회 임의로 10원도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바뀌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정보분과는 잘 아시죠? 한방 그리고 프롬테크 플랫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한테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분과는 자산 취득, 예산, 여러 가지 자금 운영 같은 거 하는 곳이고, 교육분과는 교육사업, 기타 교육 관련된 거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분과는 홍보사업, 이번에 13개에 들어와서 대변인제를 신설하면서 굉장히 집중을 또 해야 될 부분이 홍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분과는 부동산 정책 발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인데, 정책은 지금 우리 그 협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첫 번째로 놓고 있는 부분이 정책입니다. 여태까지 정책 해왔는데, 제가 협회에서 봐도, 의장을 하면서 봐도 정책분과 직원들이 정책에 관련된 할 틈이 없어요. 여러 가지 회의 때 회의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화 받고 항의 받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정책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로 정책을 입안하고 준비할 수 있는 팀을 만드시겠다는 거가 상당히 우리가 항상 왜 정책을 제대로 못하고 있냐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능력 있고 의욕이 강하신 분들은 정책분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분과는 처음 왔지만 사실은 여기는 각급 조직, 정리비는 그렇다지만 등록금 각급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 회원관리, 상담 지도단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직 운영관리, 여기 조직장 출신들 꽤 많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위원 반수가 됩니다. 대회님들 중에.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 잘 잡히지 않은 부분을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과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의안을 올릴 때 협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사에 부의하고 이사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의원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사회와 해당 이사 분과이사와 대의원이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의안을 만들어서 준비한 내용이 다시 협회에서 수정 보완을 해서 이사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올라가서 정리된 것을 총회에 올라와요. 그러면 이미 총회는 과거에 우리 대의원님들이 다뤘던 부분이 다시 다루게 돼요. 그러면 과거에 아까 얘기처럼 안건 이외의 안건이라 했는데 이제는 안건 이외의 안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공무적으로 이제는 13대 대의원부터는 정말 대의원다운 대의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 분과위원장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분과위원장단은 오늘 신청을 하셔서 분과위원회가 형성이 돼서 여러분들께 통보가 되면 각 분과별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선출하게 됩니다. 호선에서 선출하는데 분과위원장단 선출부터 너무 과열되면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음료수 한 박스를 의장할 때 돌려서 전국에 유명한 음료수 박스 이기 의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분과위원장 큰 일 아닙니다. 위원장은 그 위원들의 의사를 잘 유도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지 감투가 아닙니다. 절대 어떠한 직책 대의원들이 진행을 할 때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조금 경험 그 해당 분야에서 조금 더 익숙하신 분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봅니다. 그다음에 의원의 의결 절차는 모든 의결은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명한 거에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대의원 처음에 11대 올라와서 회의를 하는데 쭉 설명을 해요. 개회부터 폐회까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무슨 용어인지 초선 때는 몰랐습니다. 2기, 3기를 하면서 그게 그런 말이었네? 그랬어요. 그것도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2기의 의장이 되고 나서 회의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진작에 제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었더라면 내가 처음부터 내가 거소하고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사항이 있습니다. 찬성 의견을 냅니다. 반대 의견 냅니다. 했었을 텐데 언제 무슨 의견을 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초선 때 1년을 그냥 가고 2년 때 발언권 한번 제대로 못 얻고 3년 차에 조금 얻고 초선을 마쳤습니다. 근데 12대 들어서 의장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회를 줬는데 손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발언하는 사람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10일 전에 문자를 보내고 7, 8일 전에는 모든 문서가 부의 안건 내용, 회의 내용이 다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봉투를 뜯어보지 않는 분 10%, 그리고 열어보고 그냥 쳐다보고 옆에다가 집어넣는 20%, 실질적으로 2번, 3번 보는 분들은 위원장단 또는 의장단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부는 누가 올려놓겠지, 밴드에 올려놓고 톡방에 올려놓은 그거 보겠지. 그러다 보니 나와서 의견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그리고 그 내용과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안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하기 위해서 또 거슬해서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습니다. 우리 대의원들은 이제 첫 워크숍 때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 얘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회의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식순 다음에 의장이 올라와서 올라오면
제일 먼저 부인인 안건을 올라온 거를 제일 먼저 안건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장 제1 의안 무슨 건에 대해서 상정합니다라고 방망이를 3번을 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사가 제안 설명 그 부분을 다 읽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배포된 자료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질문 시간입니다. 근데 질문은 한 사람의 이해에 한해서 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다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만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여러 번 하는 사람만 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반 토론합니다. 먼저 찬성을 묻습니다. 그리고 찬성 의견을 듣고 다음에 반대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표결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그 뒤의 내용은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여기에서 의안에 대해서 요거는 안건 밑에 총회 개최 일정까지 분과의장 회의 소집을 심의 조정을 거친 후 제출된 수정 동의 의안 및 분과위원장과 수정 동의 의안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한다. 이거는 과거에 5분의 1 이상을 아까 안건이 안건 어떤 예산이 가고 무슨 안건들이 여러 가지 갔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건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만들어서 5분 대의원들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회의 3일 전까지 협회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이틀 전에 분과장단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분과장단 회의에서 원안, 이사회 올라온 원안 그리고 5분의 1 수정안을 2개를 다 가지고 분과위원장단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분과위원장단 안을 하나 도출시킵니다. 2개를 해서 그래도 그 안을 도출해서 그 안이 원안 5분의 1 수정안 분과위원장 안이 총회에 올라옵니다. 그럼 총회에서 표결은 어떤 순서냐면 최후에 제출한 순서예요. 그럼 최후에 제출한 순서 뭐죠? 분과위원장단 수정안이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해서 과반이 안 돼서 부결이 되면 다음에는 5분의 1 수정안 다음에 그것마저 안 되고 늦게 오고 순서대로서 그것마저 안 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분과위원장단 수정안이 통과가 돼요. 왜 그러냐면 분과위원장단 수정안 이사의 원안과 대의원 여러분들이 5분의 1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5분의 1 수정안을 2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히 타당하게 조율을 하는 것이라서 거의 통과가 됩니다. 또한 대의원 우리 여러분들이 뽑아준 분과위원장들이 각 분과별 의견을 모아서 그 모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 부분이 5분의 1 수정안이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지는 문화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예산할 때 사전에 임원과 대의원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문화는 바뀌지 않겠는가 봅니다. 토론은 지금 토론은 제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일단 표결은 정관 또는 타 규정으로 정함이 없는 일반 의안을 표결할 경우 제적자는 가반수 출석과 출석은 가반수에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다가 표결로 간다 했습니다. 의장이 표결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의사봉 상탈을 하면 그 즉시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는 질을 하거나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충분히 질문했었고 찬반동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시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결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누구죠? 오늘 워크숍에서 조르신 분이에요. 그죠? 어떤 표결하겠습니다 순간 모든 것은 끝났다. 그 다음에 표결 방법이 기립, 거수, 전자투표 하고 묻는 거는 찬성 먼저 묻고 반대 순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출석에는 도로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협회는 12대
2대부터 전자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OX를 누르면 현판에 앞에 전광판에 그 대의원 이름에 O는 청색, X는 빨간색이 됩니다. 기권은 초록색인가요? 그렇게 녹색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표결을 해서 때로는 무기명을 하자. 어떤 본인의 신상이 본인의 어떤 의사표시나 다른 이유로 무기명을 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의결기관이잖아요. 각 지역 대표로 오신 분이잖아요. 지역 대표가 어떻게 무기명을 합니까? 그래 상정된 안건은 웬만한 건 거의 다 기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무기명을 해야 될 사항은 인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2대 때 임원불 신임할 때 기명을 했습니다. 기명을 한 후에 대의원이 분리가 됐습니다. 사찬, 삼찬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고 여러분들 다 이미 익히고 있어요. 표결을 자유의사에 따라서 표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분파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대의원은 공부를 하고 오면 누구의 현혹이나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표가 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는 표결 누가 찍어냈으니까 누가 찬성해달라니까 아니 난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어 기권할래? 그런 부분은 13대부터는 좀 자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언 등의 방해 금지 일부에서 하다 보면 본인의 의사와 틀리다 해서 발언을 계속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를 놓지 않아요. 틀림없이 13대에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발언은 제한된 시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해야 돼요. 본인이 의견이 안 맞지 않다고 계속 발언권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언하면 질서 유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회의는 민주적인 토론 문화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방청은 항상 방청인데 요즘에는 방청인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총회를 하고 나서 한 2, 3주가 지나면 협회 우리 회의 경과에 대의원총회 회의한 내용이 그대로 녹취해서 동영상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올라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회원의 대표잖아요. 대표들이 얘기하는데 비밀이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2기 때까지는 그 동영상인데 3기부터는 분과장단 회의마저도 대의원 스스로가 분과장단 스스로가 우리가 토론한 내용을 회원들한테 오픈하자. 그래서 3기부터는 분과장단 회의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의원 총회는 많이 열려가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회의 내용이 아마도 다음부터는 더 나은 발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협회에 와서 대의원 총회는 1번부터 12번까지가 답니다. 총회에 소집 통지해서 오셔서 가는 때까지 이게 다예요. 중간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순서대로 성을 보고 제적대회는 과반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37명 중에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회의가 돼요. 아니면 과반수가 안 되면 유회가 될 수가 있어요. 회의가 안 돼요. 누구 말대로 회의를 하기 싫으면 과반수가 회의실 들어가지 않고 1층에서 스트라이크를 하면 회의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개의선언 과반이 됐으면 개의선언 하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통 여기에서 이제 업무 부분은 구성별 업무 추진 사항인데 업무가 너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굉장히 궁금한 걸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만 메모를 하셨다가 질문만 간단하게 하시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건은 보고 안건과 의결 안건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명이 있는 거라고. 한 명이. 안건은 보고 안건은 뭐냐면 이건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기감사, 수시감사, 외국 회비감사 또는 우리 대의원들이 요구해서 감사 요청을 한 내용들을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결한 건은 여러분들이 의결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방법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토의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건 이외의 안건, 그 다음에 5분의 1 말고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안건을 정말 올리고 싶어. 왜 우리는 협회에 이런 안이 없지? 그런 거 있을 때는 대의원들 10분의 내가 안건을 만들어서 10분의 1의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기타 안건 전에 의장한테 주면 의장이 기타 토의 시간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 제안을 그냥 한 사람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그날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대개가 그냥 혼자 열심히 안건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다녀요. 야, 나 이거 안건 냈는데 사인해줘? 그러면 제가 우리 그 이창호 부의장한테 얼굴 보면서 야, 이거 안건 냈는데 사인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 보고 내용이 먼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읽어보게 해줄게 하겠습니까? 알았어. 좋은 내용이지? 사인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10분의 1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냐면 내가 10분의 1 안이 나왔어. 근데 제가 총무분과예요. 근데 제가 10분의 1 안에 하고 싶은 거는 정책분과 거예요. 그럼 제가 안을 내서 정책분과 위원장한테 내용을 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정책분과 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정책분과 위원들의 10분의 1 안으로 올라왔을 때 그것이 이사회에 선정되고 그 내용이 차기 이사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데 항상 대의원들이 올리면 그게 거의 다시 본안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 이유는 즉흥적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비흡해요. 그래서 본안을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일 항상 대의원 무시한다고 해요. 이제는 우리 대의원 스스로가 그렇게 토의를 해서 제대로 된 안건을 기타 토의 안건에 올려서 모든 대의원들이 명쾌하게 찬성을 해서 올릴 수 있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의 진행에서 용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회가 뭐냐? 회의를 진행하다 회의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럼 정회가 끝났으면 10분간 정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회의를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용어가 속개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알아야 돼. 제가 또 자료에다 이걸 해드렸어요. 저는 이 내용도 모르고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정회 속개 뭐 그래? 그랬는데 이런 걸 알았더라면 회의 때 혹시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고 그 빈자리가 있을 때 내가 진행을 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회의 차수 변경이 자주 얘기가 나와요. 오늘 하다가 차수 변경합시다. 왜냐하면 차수 변경을 하면 회의비가 한 번 더 나오니까 차수 변경을 해요. 근데 차수 변경의 원칙은 24시까지 회의를 하도록 의사 일정이 끝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4시 이전에 사례를 하고 다음날 차수의 회의를 계속하는 것 1일 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의원들 모여서 왔어요. 전국에서 다 왔어요. 차수 변경 내일 하려고 하니까 부산서 오고 저쪽 함양에서 왔어요. 새벽 4시에 올라왔는데 또 내려갔다 와요. 숙박비 주고 와요. 그러니 통상적으로 8시 정도면은 밥 먹고 되지 않나. 8시 이후까지 갈 정도면은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우리 대의원들과 의장단 대의원들과 인장단과 집회부에 또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해서 할 수는 있겠다. 그런 내용을 해서 분과장단 회의 때는 저가 있을 때 한 번 해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이튿날까지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회의비만 주면 또 협회 측에서도 교통비가 안 나가니까 예산은 절감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안과 안건 제10호 의안 그럽니다. 의안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요거는 가셔서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축조심사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항상 많이 나오는 거니까 중심도 한번 보시고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이 얘기를 사실은 썼는데 우리 이덕원 지금 12대 3기 의장님께서 다 해버렸어요. 어떻게 나랑 생각이 같았을까? 참, 큰일 났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제가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122명에서 137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인원이 많았으니까 힘도 커졌겠죠? 그런데 과연 머릿수가 많다고 해서 힘이 커졌느냐?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의원 회의가 대의원 주례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되고, 그 다음에 대의원 역할 수행에서는 해무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학습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을 하지 않으면 발언도 못하고 속칭 거수기만 되다 가는데, 그리고 스스로가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해요. 저는 대의원 6년을 저 자신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 자신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가서 표결 하나가 내가 공부한 내용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맞지 않아, 틀려, 그럼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도 이건 옳아, 그럼 찬성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눈치 보고, 우리 조직 눈치 보고, 야 우리 단체를 이번에 야 우리 팀은 반대하는 거야? 우리 팀은 찬성해야 톡방이 막 톡 올라갑니다. 그러면 반대하고 싶은데 찬성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역 대표지 팀의 팀원들이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들이 머릿속 깊이 박혀야 될 것은 한 분 한 분이 의결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일정 수준의 학습에서 업그레이드 대회가 되게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판과 비평은 누구나 합니다. 잘못된 거 다 보여요. 장기 호수 뜻이 아시죠? 비판 비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협회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요, 비판 비평의 귀신들이 누구보다 많이 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안 제시를 못해요. 대안 제시를 하면 그 대신 대안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해야 하고 방법을 찾아갈 텐데, 우리 35년 역사가 제자리 걸어가는 이유가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결기관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 내용이 없는 다섯 번째는 소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소통은 어떻게 저는 생각하냐면, 소통이라는 의미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봤어요. 소통은 나는 나 혼자 내 일 안 해놓고 상대방 내 뜻 따르면 소통이다? 그 소통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착취입니다. 소통은 내가 내 일을 충분히 하고 내 일을 한 다음에 내 의견과 상대방 의견을 함께 했을 때 그것이 소통이다. 즉 그런 부분이 지금 대의원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뭐 이모님들도 계시고 지금 계신데, 종종 보면 우리 대의원들은 조직장을 좀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파워게임을 합니다. 대의원과 임원 간 파워게임을 합니다. 12대 때 보면 정관계정위원회 의장으로서 한 2번 당청을 했는데 각 직책별로 모여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정관계정을 자기 위치에서 해석하고 자기 위치의 것만 챙겨가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이 대의원 지금 조선 올라오신 분들, 조직장으로 했다 올라오신 분들, 본인의 위치에서 느꼈던 것을 내가 대의원이라고 위치는 회원 입장, 회원이 돌아갔을 때 무엇이 형태를 우려하는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고, 내가 대의원 왔으니까 중앙일을, 대의원 역할은 중앙에서 이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또 회원들의 내용을 각 지역의 조직장의 내용을 들어서 협회에서 내가 안을 만들고 통과하는 그걸 적용시키는 것인데, 때로는 조직장한테 가서 내가 이런 거를 하니까 나를 따르라, 나는 내 사람들만 그렇게 나를 따르라, 또는 조직장들은 야 내 사람이 오고 너 대의원 내 말 들어, 이거 가서 해. 그것이 바로
협회의 탁보 상태다. 이제는 우리 13대부터는 우리 회장님도 저번에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 미팅할 때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 이분 안 됩니다. 여태 안 됩니다.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언제 또 갑니까? 제로 베이스를 갑시다. 과거를 묻지 말고 제로 베이스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사람 일시키고 일을 안 할 사람은 도태하는 그런 협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제로 베이스로 저와 함께, 저도 이제 헤어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서 함께 손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원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협회의 미래이고 또 더 좋은 협회가 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너무 좀 길었는데 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의원 의장님을 지내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고 또 회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물으시면 할까요? 네. 우리 윤광묵 대의원 소개 전 의장님이셨고 현재 대의원님 윤광묵 대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돼가는데요. 잠시만 좀 견뎌서 기다려 주시고요.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 홍천으로 왔더니 강원 시장님께서 우리 대의원들 응원차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특산물인 북막걸리인가요? 막걸리를 여러분들 저녁 식사 테이블마다 아마 하나씩 먹을 거고, 또 저녁에 방에 가시면 맛있는 전병을 아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방문에 하나씩 다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저기 춘천에서 지금 계시고 강원도 지부장이신 우리 신선미 지부장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원도 지부장 신선미입니다. 여기 계신 홍천 대물권도에서 약 30분 정도 가면 저희 강원지부가 있습니다. 13대 대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무조건 인심 좋은 강원도에 오심을 더 환영합니다. 우리 이종현 회장님과 더불어서 저희 협회를 개혁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중요한 분들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초석이